생각의 장애에서 빠져나오다. 고봉국.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살 때 장애인 자립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두려움과 평생 여기서 살다 죽겠지 하는 무서움을 매일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단체 생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자고 놀아야 하는 생활은 답답했고, 장애인의 날이나 후원 행사가 있는 날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공연을 보며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야 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밥만 먹고 살다 죽겠구나 싶어 센터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거라며 걱정했고 가족들도 반대했지요. 하지만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32살 되던 해 장애인 센터를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니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겨주던 가족도 점점 힘들어했고 우리는 서로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내 꿈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반대하던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해 허락을 받고 집을 나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나를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과 함께 대입을 준비하며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는 자립을 꿈꾸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나오라고요. 물론 두려움에 빠진 자신과 싸우고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혼자 살지 못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장애인을 시설에만 모아두었던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식과 제도가 바뀌도록 함께 싸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오늘은 샘터 2015년 3월 생각의 장애에서 빠져나오다 고봉국 님이었습니다. 영양사님 잘 계시죠? 김선희.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남편과 헤어지고 빈손으로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우던 절박한 시절, 구내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영양사가 이런 일 하실 분 같지 않은데 하며 망설였지만 나는 열심히 할게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그 일자리가 꼭 필요했으니까요. 어렵게 취직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까? 순간 스치는 극단적인 생각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양사가 잠시 자기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마음 졸이며 갔더니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얼굴에 그늘이 많은데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도울게요. 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더니 살며시 제 손을 잡으며 용기를 잊지 마세요. 아주머니에겐 희망이 있잖아요. 하며 위로했지요. 그날 이후 영양사는 퇴근길 같은 버스를 탈 때면 과일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사서 애들 주라며 건넸습니다. 사춘기 아들을 불러내 맛있는 것도 먹이고 서점에서 책도 사주며 남동생이 생겼다고 환히 웃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 없던 그 시절, 나이는 어렸지만 정말 큰 힘이 된 동료였지요. 비가 내리던 어느 주말 오후, 우두커니 창밖을 보니 영양사의 눈빛이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물으니 이런 날은 엄마 생각이 더 나네요.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씩씩하고 당차 보인다고만 생각했는데 엄마 없이 외롭게 자랐다는 말에 마음이 짠했어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알기에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생각 끝에 김치 만두를 직접 만들어 갖다 주었더니 집에서 만든 만두는 처음 먹어봐요. 하고 말하며 어찌나 좋아하던지. 자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먼 나라로 시집간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영양사님, 잘 계시죠? 큰 용기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샘터 2015년 3월 영양사님 잘 계시죠? 김선희 님이었습니다. 병실에도 봄 기운이 깃들기를. 김영구. 입원과 퇴원을 거쳐 재입원한 지 3개월째. 전신마취 수술을 14번이나 하고도 아물지 않은 환부 때문에 재수술 여부를 기다렸다. 이비인후과 입원실에 누운 내 코에는 식사용 콧줄이 길게 늘어졌다. 목에 구멍을 뚫어 숨을 쉬고 코로 유동식을 먹었다. 나보다 상태가 나쁜 환자는 입에 구멍을 뚫어 미움 같은 영양식을 부어 넣는다. 나도 나중에 입으로 유동식을 넘기지 못하면 배에 식사용 인공탯줄을 달아야 했다. 밤이 되어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목에서 끊임없이 끓는 가래를 뽑기 위해 기계가 돌아갔다. 나 때문에 병실은 밤마다 소음에 빠졌다. 하루는 봉합 부위가 터졌는지 목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아내는 놀라 발만 동동 굴렀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쇼크로 정신을 잃으면 목숨이 끝날 수도 있었다. 의사들은 지혈하면서 내 침대를 수레처럼 밀고 수술실로 달렸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 그렇게 몇 번이나 죽다 살아났다. 그리고 퇴원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나는 음식 맛을 잊은 지 오래다. 설암 수술로 혀를 잃어 말하는 흉내만 낸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녹아가는 왼쪽 턱뼈는 잘라냈다. 목은 상처투성이고 똑바로 누워 잠잘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죽이나마 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목에 몇 번이나 뚫었던 구멍도 봉합수술이 잘 되어 막혔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씹고 뜯고 마시고 즐기는 장면이 왜 그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 같다. 먹는 게 그리도 좋은가? 반찬 투정을 하는 사람이 사치스럽게 보였다. 똑바로 누워 잠자고 밥 씹어 넘기고 숨 크게 쉬며 살 수 있다면 무슨 행복이 더 필요하며, 봄날에 도시락 싸들고 꽃 구경할 수 있다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한쪽에선 싱싱한 육체를 가지고도 살기 힘들다며 죽으려고 용쓰는가 하면, 한쪽에선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고자 애태운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이 시간에도 병실에서 힘들게 투병하는 환우들이 생동하는 봄 기운을 받아 쾌유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오늘은 샘터 2015년 3월 병실에도 봄 기운이 깃들기를 김영궁 님이었습니다.